자, 뻥제명 계엄령 발언은 윤석열 탄핵용이다. 오늘 이 이재명이가 당대표 회담을 하는 그 자리에서 무려 18분을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한동훈이는 먼저 13분 하고 뭐 들으나 마나한 얘기 두루뭉실하게 뭐 이재명 막 축혀 올려주고 자기는 뭐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재명은 성장을 말하는데 전에는 이게 반대이지 않았습니까? 반대지. 너는 3인주의자니까. 너는 좌파니까. 너는 다 나누자고 하면서 타워팰리스에 살고, 응? 마누라 외제차 그거 세금 아끼겠다고 300만 원 아끼겠다고 너 같은 부자가, 응?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에 가서 차 신고하고 그런 거 아니야?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당대표 회담을 한 한동훈이 앞에서 이재명이가 계엄령을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 가짜뉴스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비상시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을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또 계엄령이 바뀌어서 계엄령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말하자면은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려고 한다더라. 아니 이런 기가 막힌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근거도 없어요. 누가 무슨 발언을 했고 무슨 증거가 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면은 완벽한 독재 국가다.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즉각 터무니없는 소리다. 도대체 이런 가짜뉴스, 조작뉴스를 어떻게 당 대표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말하자면은 전혀,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비열한 것이다. 우리가 요즘 딥페이크라고 하죠. 말하자면은 뭐 이 얼굴에다가 이 그 무슨 나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정말 뭐 연예인도 많이 당하고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와 제가 누드 사진이 뭐야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걸 딥페이크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볼 땐 이거는 이재명의 정치적인 딥페이크, 아주 용서할 수 없는,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한테 도대체 어디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고 책임을 묻고 당 대표인 사람의 위상에 맞게 자기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이정배 시의원 같은 분이 저는 이재명 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무책임한 이재명의 발언을 강력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2016년 11월에 탄핵의 군부를 떼면서 계엄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철희 전 국회의원이 계엄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둥 뭐 이러면서 막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현천 사령관이 계엄령을 검토 중이다. 뭐 실시하려고 한다. 근데 나중에 이게 법정까지 가가지고 사실 무근인 게 밝혀졌어요. 그래도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결국 2016년 11월부터 계엄령의 군부를 떼기 시작을 해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 계엄령이라는 거는 좌파들 사이에선 탄핵의 전 단계, 선제국, 말하자면 군불떼기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포털이라든가 커뮤니티 같은데 여러분 그제 어제요 계엄령에 대해서 이른바 계엄론 이게요 엄청나게 아주 정교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얘네들 시나리오 다 나왔어, 각본 대본 이거 완벽하네 이러면서 계엄에 대한 그 논쟁 논의가 마구마구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이 찾으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계엄론은 뭐냐, 마침내 한동훈까지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를 해갖고 10월 달에는 탄핵을 시킨다
뭐 이런 시나리오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 포탈에 올라온 건데요. 일단 추석 전에 사전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의료 파업이 돌입해갖고 추석 때 이재명과 한동훈이 의료개혁의 재논의에 공동 성명을 낸다. 오늘 뭐 공동 성명은 못 낸 거죠. 왜냐하면 뭐 제대로 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시나리오를 그대로 여러분 한번 따라가 주십시오. 이재명 한동훈이 의료개혁에 대해서 재논의하는 공동 성명을 낸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전작업 첫 번째, 추석 귀성길에 10중 추돌사고, 그리고 서해, 경부, 중부 내륙. 와, 이건 무슨 뭐 사고를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의료 붕괴로 30명이 사망. 뭐 진중권이도 그렇고 정말 무슨 굿판을 벌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주의 굿판을. 추석 귀성길에 10중 추돌 사고에다가 의료 붕괴로 30명 사망.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연휴 가운데 추석 연휴에 고시텔에서 동시다발 화재가 일어나서 20명이 사망한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정말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귀경길에 10중 추돌이 뭐 세 군데쯤 일어나갖고 30명이 사망한다. 그러면 이재명과 한동훈이 피해 조사 공동팀을 만들어서 유가족을 대표 면담한다. 와, 이거 무슨 제3의 세월호, 제2의 이태원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머리가, 이런 게 아무리 그래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단계는 10월 초에 국민 살리기 여야 합동 운동본부가 수립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한동훈이 감동의 폼을 둘이서 껴안고, 일단 국민부터 살리자 그러면서 둘이서 껴안고 뭐 눈물 콧물 막 짜고 있겠죠. 그러면 국민들이, 이 선동당하기 좋은 국민들이 마구마구 이제 길거리로 뛰쳐나오고 개딸들 한딸들 난리 나는 거죠. 개딸 20만, 한딸 10만,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살리기 촛불 대행진을 서울에서 개최한다. 그리고 전공이 2만 명이 야당 의원, 또 한동훈계의 여당 의원, 이래서 40명이 참여한다. 한동훈계 여당 의원들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최상병 특검법도 오늘 합의를 못한 게 국민의힘에서 10명도 나오지 않아서, 10명도 못 모아서 한동훈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산으로 전공의들과 야당 의원, 여당 의원 40명이 용산으로 행진을 하면서 밤샘 집회를 해서 최후의 하야 요구를 한다.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와, 이게 바로 얘네들의 희망사항이겠죠. 정신승리겠죠. 우리는 뭐 가만히 있는단 말입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런 게 포탈에 여러 군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종의 지령을 내는 거죠. 추석 때 되도록이면 어르신들한테 꾸역꾸역 잡숫게 해가지고 이 응급실에 갔는데 뭐 뺑뺑이를 돌다가 기도가 막혔다 뭐 이런, 이 방송을 듣는 어르신님도 이렇게 많으실 텐데 저도 이제 어르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는 저는 절대로 과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께도 과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이 선제적인 계엄령 분위기를 막 그냥 선동 조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촛불, 그런 다음에 하야 요구, 그 다음에 탄핵,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올드팔님 말씀대로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겁니다. 네,
강자민 양은 우파 중에 우파, 진성 우파입니다. 정말 꼬라지님 말씀대로 이거 빨갱이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지금 지구상에 없어요. 일본에 공산당이 있습니다만, 이 공산당은 굉장히 순정 공산당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빨갱이들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 북한에 김일성이가 세습을 하니까 제일 먼저 북한하고의 관계를 단절한 게 일본 공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공산당은 좀 이렇게 학구적인.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 한딸들이 저에 대해서 죽이기 이 지령이 내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보고 뭐 이 험한 말 뭐 제가 다 보면서 어떤 게 드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저의 의지가 불타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한딸들도 들어와 있는데 전욕이 입을 다물게 하려면 한딸들이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한딸들이 저렇게 발호를 하고 발작을 하고 발악을 하면은 저는요 2배, 3배 갚아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100배, 1000배 갚아줘요. 저는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온실에서 있었던 적이 없어요. 저의 정치 생활은 시베리아 동토의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거센 폭풍우, 세찬 비바람, 천둥 번개 이런 거 청천벽력처럼 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이제 한딸들이 저를 건드린 거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요, 이 빅갤이라고 비대위 갤러리 DC 인사이드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하트를 이렇게 하면서 하트 뿅뿅 동훈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서 전역은 빨리 암이 도져서 피토하고 죽으면 좋겠음. 이거를 한 번만 올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딸들이 이 또 댓글도 달았어요. 뭐 추천도 이거는 제가 초기에 이제 캡처를 한 거라서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제가 빨리 죽어가지고 빨리 암이 도져서 피를 토하고 죽으면서 이 제 이제 말하자면 죽은 몸이 그래도 걸음이라도 되는 게 그게 좀 기여하는 거 아니냐. 네. 이거 뭐 이제 저주죠. 타이슨님 말처럼. 근데 저는 이제 이 한딸들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길 바라는 뜻에서 저는 이거 뭐 비슷한 거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하트도 많고 또 우리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너무 이제 기가 막혀 하셔서 제가 이제 이걸 일부러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보수는 품격이다. 그래서 아무리 한동훈이 어쩌고 저쩌고 뭐 김경률이가 마리 앙투아네트를 김건희 여사에 비교하고 김경률이가 댓글을 천박하게 달아도 우리 보수는 거기에 그대로 이렇게 이 속된 말로 내 미니진처럼 맞다이로 들어와 하지 말고 고상하게 품격 있게 그리고 너무 심한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어요? 뭐 이럽니다.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이 그런 말씀을 좀 들으면 저도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 뭐 임플란트 하신 분도 있는데 이 한동훈이 가발 쓴 게 이게 죄는 아니지 않냐, 무슨 부부의 세계처럼 사랑한 게 죄는 아니지 않냐 뭐 이런 거 비슷합니다만은 뭐 한뚜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좀 심하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결심을 하면 이제 확실하게 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암 사기인데도 저는 사실 제 자신을 포기했는데 저희 주치의 선생님이 저를 끌고 밀고 당기고 해갖고 제가 수술을 받았어요.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수술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치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생명이 연장된 거다 이러면서 수술하고 나서 한 제가 일주일쯤 있다가 이제 그 주치 선생님한테 갔더니 우리 홍영창 교수님께서 괜찮으면은 오늘부터 항암을 다시 시작을 하자고. 와, 그래가지고 제가 항암을 또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한 뒤에 제가 나이가 올해 65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처럼 또 뭐 이렇게 금방 막 이렇게 회복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항암을 하니까 처음에는 저도 희망은 있다. 나는 이제 살 수 있을 거야. 이러다가 지금 이제 수술한 지 이제 석 달 이제 8월 9일이면 이제 넉 달째 접어드니까 이 항암을 하러 가는 게 여러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 너 최선을 다했잖냐. 아, 어떻게 더 해. 그리고 뭐 우리 아들도 굉장히 철들은 것 같고 이제 그만 다 내려놓고 싶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여러분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이 항암을 2주마다 이렇게 받는다는 게 사실 항암을 받는 2박 3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이 어떤 분들은 며칠 전부터 막 이렇게 구역질, 토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힘들죠. 그리고 이 항암을 받기 한 그 이렇게 오늘이 일요일인데 저는 이제 또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항암을 받으러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살만하면은 또 항암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받기 전에 한 3, 4일 뭐 만나기 전 뭐 5분 전인가 10분 전 이런 노래도 있지만 그때가 좀 살만해요. 그럼 살만해서 조금 뭐 집안일도 하고 뭐 일도 하고 정리를 하면은 또 이제 항암이 날이 다가고요. 참 힘들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정말 이게 기록적으로 오래 받고 있는 환자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수술을 하러 들어갔을 때 그 담당 이 전공 이보다 위에 이제 펠로우 교수 이제 전담 교수 이분이 이렇게 항암을 많이 받으셨어요? 색전 수술할 때 엄청 고생하셨네. 막 이러면서 나중에 막 아는 분들 끌고 와가지고 이 환자가 이렇게 특이한 환자라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하여튼 약한 좀 마음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댓글을 비롯해갖고 한 딸들의 뭐 빨리 암도 줘서 피토하고 죽으라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나 못 죽는다. 나 절대로 못 죽는다. 나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이래가지고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아주 씩씩하게 제가 이제 항암 받으러 갈 때는 제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주문을 걸어요. 그래 너를 위해서 싸워줄 군사들을 네가 이 받아들이는 거야. 그 주사를 통해 가지고 막 이러면서 저를 이제 막 가스라이팅 긍정적인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일뿐만이 아니에요. 저 하트뿅뿅 한 하트뿅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걸 겪으면서 절대로 여기서 난 못 죽는다. 너희들 한 딸들 한동훈이 저 빈 깡통 저 배신자 저 좌파 저 사회민주주의자 쟤 날아가는 거 쟤 없어지는 거 거기까지는 제가 꼭 봐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사실 감기가 들었었어요. 제가 수요일 날 좀 이렇게 이 에어컨이 심한 데서 오래 있다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감기 기운이 있는데 여러분은 요즘에 코로나가 많잖아요. 그래갖고 갑자기 나 코로나 아닌가 이래가지고 정말 그때 제가 그래서 어저께 아침에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 며칠 동안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저께. 그래서 이번에 나 또 코로나 걸리면 한 번 걸렸었거든요.
나 이제 모두 다 내려놓는다. 그리고 나 이제 진짜 못한다. 막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 말하자면 신한테 협박을 한 거예요. 나 코로나 아니면 내가 계속 노력하고 아니면 나 이제 다 이제 접는다. 그런데 어저께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제가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음성 판정 네거티브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는 건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뭐 이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정말 많아요. 이 65세 이상의 노화가 암의 원인이기도 해서 3명 중에 1명은 암 환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더 씩씩하게 정말 최고의 암 환자, 진짜 용감한 암 환자, 용기 있는 암 환자로서 저는 반드시 제 이름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화이팅!